박형준의 생각TV. 네, 이번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뭐 탈법을 했느냐, 불법을 했느냐 이런 사안도 있지만 애초부터 제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상식과 합리의 문제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 또 양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조국 일가의 이 행동과 말을 보면 여전히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양심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조국 그 장관의 딸이 이 서울대 인턴 자기는 했다 계속 우기잖아요. 근데 그 우기면서 아무런 근거는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자신도 인정한 게 그겁니다. 보름 동안 학회 혼자서 공부하고 결국 세미나 한번 참석해서 그걸로 보름짜리 인턴 증명서 받았다. 이거 본인도 결국은 실토한 겁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인턴 증명서가 위조냐 아니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많은 평범한 학생들은 도저히 근접도 할 수 없는 서울대학교 그 인권센터에서 그것도 제대로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도 안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아냈다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가 이 지나간 곳 모든 곳에서 그런 어떤 편법과 또는 이 그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일가 전체가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그 관점에서 규정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규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이 그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 어긋났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자기 그 성찰 과정이 바로 양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양심에 대해서 규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거는 1996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다. 이게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이게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하는 문제인데, 이 가치 기준은 각 개인이 다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도덕 감각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 감각은 동양 사상에 입각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게 사단이죠. 그게 측은지심, 남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양지심, 또 절제의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아는 시비지심, 이것을 우리가 좀 지성에 대비해서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 감각의 총체라고 규정을 했던 거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중립적 관찰자의 시각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적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 혼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립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행동이 남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냐, 그리고 남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행동이냐, 그것이 이 양심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건 콘사이언스입니다. 콘시언스인데, 콘이라고 하는 함께, 사이언스라고 하는 나눈다, 라고 하는 또 나누고 안다. 그러니까 함께 알고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팔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아는 공통의 어떤 도덕 감각, 그리고 또 도덕 기준, 또 정의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내용이죠. 우리 헌법에 그래서 양심이라는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양심의 자유죠.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에 강요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로 어떤 진리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통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기준으로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헌법에는 그래서 특히 양심의 기초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두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나가 국회의원이고요. 또 하나가 이 판사입니다. 헌법 46조가 이 국회의원에 관한 것인데 그 국회의원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양심이 뭐냐, 거기서. 그 다음에 헌법 제103조에 보면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사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 얘기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 개인적인 그냥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인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는 항상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중립적 관찰자의 시각을 중시한 이유도 그런 공감의 이 원리가 바탕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스미스 용어로는 sympathy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empath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해라, 이거죠. 이번 조국 사태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 양심을 위배한 행위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웅동학원도 그렇잖아요. 교사들을 실제로 돈을 받고 채용을 해서 이건 불법 이전에 이거 양심의 문제죠. 교육자라고 하는 자리를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또 실제로 은행에서 35억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에 지금 출처가 분명치 않은데 그동안 변명하기는 그 돈을 하청업체들 다 줘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동생만 못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하청업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눈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받았는데 돈. 그리고 그 부도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짜배기 거짓말을 하느냐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료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분명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둘러대기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도 양심이라는 기준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호도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의 감각, 즉 상식, 즉 도덕 감각,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개념으로서의 양심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만일 지금 이렇게 검찰 압박을 해서 검찰 수사가 별것이 없다라고 드러나서 이 법무부 장관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인 혼란은 더 지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습니다. 즉 양심의 문제죠. 투기자본센터가 그런 사모펀드 또는 이렇게 주식 관련 또 재벌의 그 소유구조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인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에 이건 뇌물이다,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적인 단체가. 그 단체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공통의 그 가치 기준에, 우리 사회의 그런 공통의 그 가치 기준 또는 도덕 감각에 기초할 때 이러한 행위들은, 그게 진보가 했든 보수가 했든, 그건 소위 일종의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것이 진영 논리에서 감출 수도 있었겠지만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걸 드러낸 거, 이게 바로 양심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게 양심에 기초한 행동인 거죠. 진영, 이념 또는 탈법, 불법 이런 것 이전에 양심에 기초한 그 행동이었다. 또 그것은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위원장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일주일 내내 밤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아 드셨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이거는 시민단체가 이게 진보라고 해서 봐주고 보수라고 해서 더 승냥이처럼 핥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공통 감각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상식이고 합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 전체가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심의 폭을 넓혀가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각을 좀 더 진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만이 우리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그 신뢰가 돈독해지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결국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문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